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인력난은 해마다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수주 특수와 맞물려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조선업계의 고용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격차 해소와 구조 개선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네네. 이 조선업 대책 어떤 취지로 마련이 됐을까요?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이 한 50일간 지속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요. 네. 사실 이제 노사정이 노력을 해서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그 원하청 근로자 간의 격차 문제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풀지 않고서는 또 계속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또 마련을 지시를 하신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업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이후로 계속 불황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 좀 늘어나면서 업황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조선업에서는 이제 저임금이고 고위험에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청년들이 이제 유입되지 않고 또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 인력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조선업이 그간에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끄는 기간 산업이면서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또 경쟁력이 있는 일자리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중구조 문제, 격차 해소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인식하에서 이번에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로 불황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더 심화됐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현재 조선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조금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 조선사들의 그 인력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수주량 변동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네. 그간에 업계에는 하도급 구조가 이제 증가를 해왔고요. 이제 원하청 구조가 굉장히 고착화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되게 유사한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근데 그게 2016년 이후로는 좀 불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조선사의 경영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네. 또 이게 협력업체 지불 여력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이제 격차도 좀 늘어나고 특히 하청 근로자들의 고통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죠. 이게 지난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네, 그랬죠. 다만 이제 2013년 이후에 8년 만에 이제 저희가 그 조선업이 최대 실적을 내면서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간에 이제 저가 수주, 그러니까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저가 수주도 있었고 또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아직은 임금 회복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선박 가격도 상승을 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다시 회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업의 인력 구조 문제, 숙련 인력이 오지 않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우호적인 좀 여건들은 이번에 조성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그 예전에 저희가 조선업이나 이런 이제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로 재정을 투입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 사실 이중구조 문제라는 게 원하청 노사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재정 투입이나 규제만으로는 좀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이제 원하청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해서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을 하고 정부는 이 해법을 마련한 해법에 대한 이행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인데 그 원하청이 우선 그 서로 이제 논의를 해서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 적정 기성금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원하청의 이익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에 대한 구조적인 노력을 이행을 하게 되면 정부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장려금과 수당을 우대 지원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등도 좀 풀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신규 인력이 유입이 되고 여기서 남아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계속 재직할 유인을 제공을 하고 또 숙련이 형성돼서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이런 인력 수급의 어떤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청년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취업 정착금을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도 시행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 상대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복리후생이 좀 열악한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기업별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거를 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저희가 좀 인상을 하고 또 기숙사 임차료나 교통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숙련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저희가 장려금을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요것과 아울러서 결국 그 안전한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쨌든 그 주요 조선사, 대형 조선사별로는 원하청 통합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어떤 안전보건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나 컨설팅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 특히 체불을 다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도 확실히 좀 근절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의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이 조선업에도 인력이 다시 모여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실효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참여해서 협약 체결에도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여러 가지 실태 조사나 모니터링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근로 조건이나 임금 체계가 이렇게나 다른 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좀 계속해서 네네. 이렇게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네네. 그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개선 조치가 있을까요? 외국 인력 관련해서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한 35% 수준,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감소가 된 거죠. 예전보다. 그래서 현재 그 상당히 좀 제조업 등에서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서비스업에서 외국 인력 부족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것은 지체됐던 외국 인력 입국을 조금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7월부터 저희가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를 했고 항공편도 이제 증편을 해서 일단 8월부터는 외국 인력 입국 규모가 매월 10,000명 이상씩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아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걸로 보이고요. 또 금년도 외국 인력 입국 쿼터도 1만 명을 이제 확대를 해서 현재 일단 인력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 최근에 경기 상황에 대응을 하는 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쿼터도 조금 일찍 저희가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0월 중에 네. 쿼터를 조기에 확정해서 내년도가 시작되자마자 좀 인력 부족 업종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조선업과 같이 많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점도 부여하고 해서 최우선으로 인력 배정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 다만 이제 외국 인력이 또 급속히 돌아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제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조선업 제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하고요. 조선의 5사 가장 큰 5개 회사 대표랑 환경노동위원회 울산 거제 지역 의원들께서 오늘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네.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것을 이중구조 개선 대책 추진을 또 그리고 원화청 상생협력을 국민들께 약속을 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상생협력 실천 협약도 체결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구조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거기에 따른 우대 지원과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기 있는 사측과 지역과 국회가 같이 협의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실천 오늘의 이제 공동선언 이후에 저희가 11월부터 조선업 원화청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실천 협약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네.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과 이제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성과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SPC의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장에서 이런 비극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가족 부양을 하던 이제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이런 좀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도 네. 작년에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또 중대재해 처벌법도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장 사업장 점검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끼임이나 추락 사고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좀 한 20% 정도 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가 계속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든 취지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안전 문제는 이제 법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지 사실은 완전히 이제 근절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의 안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간에도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사고에 따라서 저희가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 상태나 또 의식 관행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어쨌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인식도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 현장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 안전 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자 처벌도 필요할 텐데요. 네네. 이번 SPL 제빵공장의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면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까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이 SPL이죠. SPL 여기 사의 네. 대표 직접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대표자께서 아마 처벌을 받으실 텐데 이제 전체 회장이 아니라 이제 사업장별로 아마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이나 제조사별로 아마 계열사별로 대표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거라면 아마 그렇게 처벌 대상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네. 아마 조사 중인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지금은 저희가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회장님이 아니라 이제 아마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제조사 대표가 우선은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후 정부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재발 예, 예. 방지책이라든지. 우선은 이제 사고 발생 직후에 현장에 이제 출동을 저희가 해서 작업 중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같은 기계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마 유가족들을 저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이제 조문을 하신 바 있고요. 현재 트라우마가 있을지 모르는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와 상담을 일단 의뢰해서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수사 전담팀을 일단 꾸려서 네. 사고 원인을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뭐 어쨌든 사고 원인을 확인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의식과 관행과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한꺼번에 다 이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간의 뭐 중대재해법 시행의 뭐 결과도 좀 보고요. 그간의 안전 의식과 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어쨌든 이번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뭐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저희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좀 감축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뭐 처벌과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과 책임 또 노사의 어떤 책임의식 또 참여의 협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네. 좀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을 하고 또 의식과 관행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어쨌든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동 현장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